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뉴스입니다.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수요일 자정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기존 25%였던 관세는 50%로 상향됐고,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강업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제조업계 전반에서는 원자재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은 최근 법원 판결과 무관한 별도의 권한에 따라 시행돼 법적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영국은 지난달 체결된 미영 경제번영 협정에 따라 이번 인상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됐지만 7월 9일 이후 최대 50%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백악관은 영국이 협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거대한 터무니없는 돼지저금통 같은 의회 지출 법안은 역겹고 부끄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예산안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는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자신이 추진해온 비용 절감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것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며 대통령은 이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메모리얼 데이 이전 하원을 통과했으며 공화당 소속 두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랜드폴 상원 의원도 부채 상한 인상을 문제 삼아 법안에 반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머스크의 비판에 대해 그가 우려한 부분은 예산의 재량 지출이지만 이번 법안은 의무 지출만 다룬다며 일축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중국 국적의 남녀 2명을 농업 테러 잠재 물질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미시간대학 박사후 연구원과 그의 남자친구로 독성 곰팡이인 붉은 곰팡이 병균을 미국 내 연구실로 들여와 실험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병원균은 사람과 가축의 간 손상, 구토, 생식장애를 유발할 뿐 아니라 쌀과 밀 같은 주요 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안보에 있어 가장 심각한 수준의 사안이라며 경고했고 피고 중 한 명은 입국 당시 해당 균을 가방에 숨겨 들여오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생물학적 물질 운반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미시간대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94억 달러 규모의 외국 원조 및 공영방송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요청안에는 미 국제개발처와 아프리카 개발재단 예산 83억 달러, 그리고 NPR과 PBS를 지원하는 공영방송공사 예산 11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낭비성 예산을 식별하고 수치화한 도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법제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NPR과 PBS는 긴축안이 시행되면 지역 뉴스 축소, 음악방송 중단, 소규모 방송국 폐쇄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PBS 측은 특히 농촌과 소도시 방송국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아프리카 내 에이즈 구제 프로그램 등 인도주의 지원 축소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비상경제 대응 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정파를 넘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특히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국민이 맡긴 총칼로 주권을 빼앗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정책에 있어선 실용과 국익 중심의 기조를 천명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술산업 투자 등 미래 전략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 기업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하며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안보실장으로는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고,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대장이,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강유정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책임과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강요 인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인선은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선대위 해단식에서 당내 민주주의 붕괴를 강하게 비판하며 성찰과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제어하지 못한 당의 구조에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후보 선출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무너졌다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가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 안보 분야에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점도 문제로 들며 당의 근본적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해단식에서 큰절로 사과한 김 전 후보는 당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김 전 후보의 당권 도전 가능성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과의 오찬 자리에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말한 국민통합과는 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당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가능성도 시사하며 여당 견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각각 49.42%, 41.15%의 득표율로 법정 기준을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됩니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10%에 못 미쳐 보전을 받지 못합니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는 7월 3일까지 회계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선관위는 오는 8월까지 비용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 뒤 최종 보전 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은 후원금과 펀드,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